새벽 2시 30분 또 깼습니다. 82세 의사인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한숨을 쉽니다. 오늘로 연속 1247일째 매일 밤 4번에서 5번씩 깨는 생활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매일 밤 좀비처럼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놓치고 있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방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5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몰랐던 진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70%의 노년층이 매일 밤 실수하고 있는 5가지 치명적 습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습관들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단 하루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75세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원진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고 진료실에 서기 시작한 지 5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75세부터 겪었던 문제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새벽 1시, 3시, 5시 때로는 6시까지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듭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니까 나도 계속 깨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병날 것 같아요. 낮에는 진료를 해야 하는데 수면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건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된 해외 논문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빈뇨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에서 제시한 몇 가지 방법을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밤중 소변 문제를 생활 습관으로 해결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5년간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6세 한명순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7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낮에는 늘 피곤하시고 기력이 없으셨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 8시 식사 때 미역국을 2그릇이나 드시고 저녁 10시쯤에는 몸에 좋다며 대추를 한 컵 자기 전에는 수분이 많은 토마토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 목이 마르면 물컵을 머리맡에 두고 자주 드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한 번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가급적 마시지 마세요. 정 갈증이 나면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하시고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그럼 너무 목이 마를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에는 어떻게 참나요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수분은 낮에 충분히 마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만 제한하는 거예요.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갈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병원 문이 열자마자 한명순 할머니께서 환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2번만 일어났어요. 이게 정말 10년 만의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몸은 밤 동안 항이뇨 호르몬인 ADH를 분비해서 소변 생산을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건강한 성인은 보통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이 호르몬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 6시 이후에는 국물 요리, 과일,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 참외, 딸기 등 음료수 모든 수분 섭취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갈증이 날 때는 물로 입을 헹구고 뱉어내는 정도만 하세요. 또는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있다가 천천히 녹여서 삼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리 붓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리 붓기와 밤중 소변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관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9세 정우석 할아버지의 사례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석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퇴직 후에도 저녁이면 늘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지셨습니다. 특히 종아리 부분이 심했는데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밤중 소변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보통 밤 11시에 잠들면 새벽 1시, 3시, 5시에 화장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1시와 3시에 가는 소변량이 많아서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처음 제가 할아버지 다리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다리가 왜요? 소변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의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양쪽 다리 특히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 심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들어가고 손가락을 떼도 자국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몸의 체액순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로 내려와서 고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더욱 그래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이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정이 심한 사람일수록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거죠. 할아버지는 그래서 저녁에 다리가 무거울수록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거였군요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볼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팔걸이에 올리거나 벽에 기대어 다리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식후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을 하신 후 다리를 올리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저녁 다리를 올리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불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서 기분이 상쾌해요.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전 반드시 소변 보기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단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83세 김봉남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김봉남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 때 특별히 소변이 마려운 게 아니면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밤 새벽 2시쯤 깨서 화장실에 가셨죠. 재미있는 것은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변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감각이 둔해져요. 젊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꽤 찼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소변이 말렵지 않아도 자기 직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에 가 보세요.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있으면 밤중에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에는 소변이 안 마려운데 억지로 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억지로 짜면 방광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앉거나 서서 기다려보세요. 나오는 만큼만 보시면 돼요. 안 나와도 괜찮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만큼 밤에 편하실 거예요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봉남 할머니는 정말 착실하게 이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마지막에 꼭 화장실에 가 보는 것을 저녁 루틴으로 만드셨죠.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자기 전에는 별로 안 마려웠는데 화장실에 가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끔은 소변이 나오는 게 끝났다 싶어도 1분 정도 더 기다리면 또 나와요. 이게 밤에 나오면 당연히 깰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3번에서 4번 깨던 것이 이제는 1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요. 네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밤중 소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77세 박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동철 할아버지는 72세쯤 손자가 스마트폰을 가르쳐준 이후로 매일 밤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12시가 넘어서까지 폰을 보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자려고 누워서 30분 정도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실제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영향을 줘요. 특히 밤에 보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동시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영향을 받아서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연관성이 있었나요? 전혀 몰랐어요라고 놀라셨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뉴스나 영상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져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깨게 되죠. 할아버지는 그럼 밤에 뭘 하고 지내나요? 심심한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2주 후 박동철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더 깊이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맑고 개운해요. 4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나 돼요.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5번째 방법은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의외로 느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깼으면 화장실에 가야지 왜 안 가라는 거죠?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4세 윤희자님의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희자님은 밤에 눈이 뜨면 무조건 화장실에 간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별로 마렵지 않을 때도 어차피 깼으니까 가야지 하는 생각에 화장실에 가셨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희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자님, 밤에 깼을 때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5분 정도 누워서 기다려보세요. 그냥 편안히 누워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마려운데 참으면 오히려 더 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실수할 정도로 급하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하지만 그냥 깼으니까 가야지 하는 생각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저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깨셨을 때 먼저 배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눌러보세요. 정말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5분 정도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다려보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2주 후 윤희자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깨서 5분 정도 누워있으면 소변이 안 마려워지면서 다시 잠들게 돼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와 그냥 깬 것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끔은 아예 안 가는 날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실제로 밤에 소변이 별로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이 5가지 방법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만 시도해 보세요. 이것에 적응이 되면 둘째 주에는 자기 전 소변 보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간단한 일기 형태로도 좋으니 매일 밤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밤에 한 번만 깼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다. 같은 간단한 기록이라도 나중에 보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록을 통해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인 깨었을 때 무조건 화장실에 가지 않기가 중요한 이유는 조건 반사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습관의 동물이라서 깨면 화장실에 간다는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실제로 필요 없을 때도 그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기를 의학용어로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나온 개념과 같습니다. 실제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은 낮보다 적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덕분에 신장이 소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서 5분 정도 참아보면 실제로는 별로 마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면 내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5번 이상 깨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다리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 방광 기능 장애,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효제 같은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갈증이 더 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82세의 나이에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매일 밤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암담했습니다. 매일 밤 4번, 5번씩 깨면서 고생했고 다음날 진료하는데도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좋은 조언을 해주면서 정작 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이 기분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해보고 둘째 주에는 자기 전 소변 보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것을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중 소변 문제로 고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효과를 보신 것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5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지켜본 의사로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